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러시아가 연일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미사일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 곳곳엔 폭발, 정전,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공습 이후의 확전 우려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사를 지내신 거죠? 네, 2016년 3월부터 2019년 그 5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뒤에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전망까지 짚어보고요. 일단 현지 상황을 저희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한국 통역사인 막심 그리니츠키 씨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심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미사일 공습을 시작한 게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막심 씨는 지금 미사일 공습 지역이었던 키이우에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키우 중심이 아니라 전 외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키이우에 지금 키이우뿐만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미사일 공습할 때 폭격 소리라든지 다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가 그거 아침이었는데 저희가 자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 들으니까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정말 오랜만에 이제 폭발음이 들으니까 저희가 정신이 바짝 차렸어요. 아, 네. 예, 예. 미사일 공습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하에 있는 대피소로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막심 씨도 대피소에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이제 대피소로 대피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게실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그 벽이 두꺼워서 비교적 안정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막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예. 지난 2월에 이제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7월 이후로는 이제 폭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몰창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게 처음도 아니고 저희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 대피소도 어디 있고. 그런데 솔직히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이제 못한 일이었어요. 네. 네. 미사일 공습 경보가 울릴 때 지하 대피소에서는 그 시민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일단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처음 나온 노래가 국가고 두 번째 나온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우크라이나 그 전통 노래입니다. 아, 전통 노래라고요? 예.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단결된 모습 이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번 이제 푸틴이 예.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의지와 사기를 깨뜨리고 싶은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반대로 자기 이제 분노가 강화됐고 예. 이제 보복적인 심정을 일으켰습니다. 이 공격이. 그러니까 많은 이를 뒤로 많은 분들이 그 러시아랑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군요. 네, 예. 분노가 커졌고 지금 이제 시민들이 좀 결속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주요 시설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정전이나 뭐 급수 같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예, 지역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른데 약간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예. 예, 전기 수급도 안정됐고 예. 그런데 어제 또 미사일 폭격이 있어서 네. 리비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전 잇따를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미사일 공습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앞서 저희가 화면을 봤는데요. 그 지하철 역 안에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전쟁 이후에 키이우가 상당히 정상화된 겁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두 달 동안 계속 그냥 안정하고 네, 약간 그 조용한 생활을 보냈는데 그랬군요. 갑자기 이렇게 폭격이 시작하니까 네, 많이 놀랬기는 한데 저희가 그 어느 정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예, 네. 예. 시민들 인명 피해가 일단 컸고요. 또 학교나 놀이터 같은 일상 시설에도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젤렌스키 대통령님은 지금 강한 입장을 내셨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테러 국가이며 이번 폭격으로도 자기가 이제 테러 국가임을 증명했던 겁니다. 예, 군사 시설이 없는 기후 중심을 폭격한 걸 보니 이제 그 전쟁터에 이기지 못해서 많이 절실한 상대인가 보다 예. 이런 입장을 내셨습니다. 네. 막심 씨 그리고요. 지금 앞서 나토도 핵 억제 연습을 지금 다음 주부터 실시한다고 하고요.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런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거라고는 지금 믿지 않습니다. 예. 대비를 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현지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막심 크리니치 씨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항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이게 막심 씨하고 지금 이야기를 주고 받았잖아요. 네. 전쟁은 지난 2월에 시작됐는데 7월쯤에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을 해서 정상화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다시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현지 연결해 보셨죠? 네. 예. 그- 우크라이나에서 뭐라고 하나요? 오늘 막심 씨도 전달을 잘했는데요. 예. 그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의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결연하다. 아, 그리고 지난 3월, 4월에도 이제 수도에 대한 그 미사일 공습은 많았고 이번에는 더 강했지만 예. 생각보다는 그런 그 패닉이 없다. 그렇군요. 그 이 세 가지 단어가 좀 그 함축적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인들을 러시아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이런 공격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추가적 그 공격 가능성은 많죠. 아, 그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가 이런 그 민간인 뭐 불문하고 무차별 그 미사일 공격한 거는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 그 러시아였던 그 보복하는 그 패턴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까지 몇 번의 이제 군사적인 그 전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러시아가 패배할 때마다 이 똑같은 방식의 이제 미사일 공격을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예, 예. 전세가 불리할 때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케르치 그 대교 네. 폭파 사건 되고 나서 러시아가 어떤 식이든지 이제 보복할 거다. 예. 역시 이제 그런 건 다 예견이 됐고 다만 그 이상으로 이제 좀 폭격 강도가 좀 상당히 강하다는 거는 예. 그만큼 케르치 대교의 폭파가 러시아한테 상당히 이제 뼈아픈 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네, 지금 저 크림대교 폭발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네, 네. 일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반 푸틴 세력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테러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대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뭐 둘 다 예,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네. 그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러시아는 이거는 뭐 무조건 우크라이나 소행이다 해가지고
보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 성급한 판단 같아요. 예, 네. 예. 뭐 지난 9월 21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30만 명 그 군 부분 동원령도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내에서 이제 반전 데모, 반 푸틴 데모, 그랬죠. 반 동원령 데모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러시아 내에서도 이게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들, 또 푸틴 대통령이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군요. 네. 예. 하여튼 이번 그 사건은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규명을 해봐야 될 뭐 그런 사안인데 러시아 쪽에서 좀 너무 빨리 좀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최근에 그 총사령관을 교체했는데 네. 세르게이 수로비킨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이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악명이 높던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이 이제 시리아의 그 알레포의 이제 민간 학살 사건의 이제 그 주도적인 현지 사령관을 지낸 분이고 네.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쭉 읽어봤더니 야전 경험보다 군사적인 그런 경륜보다 상당히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이다. 네. 그리고 뭐 잔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그런 평가는 받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이제 저런 분을 또 임명을 했을까? 지금까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별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 10명의 이제 이상의 장성들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그랬죠. 또 8명의 이제 지휘관들이 이제 교체가 됐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 이제 저런 분들이 다시 이제 기용된다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그 충성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키예프를 포함해 가지고 무차별 이제 폭격 사건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저런 그 배짱이 있고 네. 뭐 그런 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서방에 상당히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 공포감, 네. 그 협박 그런 이제 심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전황을 보고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푸틴의 실각 가능성과 함께 푸틴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계속 모니터링하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들었는데 네.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그렇게 수행할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어떤 이유로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거는 뭐 우크라이나한테도 이제 치명적인 그 해를 데미지를 주지만은 러시아도 상당히 그 피해를 받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도 이걸 한다는 건 어떤 그 본인도 상당히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거고 네. 또 미국도 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한테 그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이제 충분히 좀 보낸 점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푸틴 대통령 입지가 너무 지금 사면 초과예요. 아. 외교적으로도 고립돼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반 푸틴 반전 그런 그 세력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이제 양식 있고 지성 있고 이런 분들이 또 푸틴 대통령의 어떤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순순히 좀 동의는 안 할 가능성도 굉장히 예. 많고요. 네. 그 대신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거는 뭐 푸틴 대통령의 이제 결정이겠지만 네. 저는 지금 푸틴 대통령의 이제 그 이 게임을 보면서 네. 1999년 12월 31일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옐친 대통령이 그 파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4월달에 이미 이제 푸틴 대통령을 총리로 이제 임명을 해서 후계자로 임명이 됐죠. 네. 그래서 네. 옐친 대통령 하야하고 푸틴 대통령을 후계자로 임명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옐친 대통령의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잘 보장을 해줬던 것처럼 아. 그 푸틴 대통령의 좀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는 그 옐친 대통령의 그 하야. 네. 그리고 아직 푸틴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후계자를 좀 임명하고 예. 물러나는 게 가장 그 좋은 수순이 아닐까. 그러나 그조차도 이제 푸틴 대통령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미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뭐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개입 없는 참여 없는 미러 정상회담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상회담 할 만한 그 객관적인 여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개주에 대해서 영토 병합을 다 끝냈거든요. 네. 그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 그 2월 24일 이전으로 돌려야 되는데 네. 뭐 그 하기 위해서는 너무 지금 러시아가 멀리 나갔고요. 예. 그리고 그 동안에도 이제 5차례 협상이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협상을 했는데 근데 그 협상이 결정적으로 결렬된 계기가 부차 양민 학살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똑같은 제2의 이제 부차 사건이 되는 바람에 네.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 협상할 여건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런 협상에 아직은 좀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게 지금 푸틴이 동원령을 내린 뒤에 러시아 국민들 한 20명이 넘는 인원들이 요트를 타고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막힌 상황인데 이렇게 러시아에서 탈출이 급증할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가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저희 나라도 이제 일종의 정치적인 그 난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특히 아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고려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좀 우리도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프랙티스를 하나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냈습니다. 이양구 전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